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오름 블루키가 없는 제주 들불 축제가 오는 14일부터 사흘 동안 열립니다. 경제 위기에 대응해 마련되는 4월 조기 추경 편성안이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박주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산불 위험과 환경 파괴 논란으로 2년 만에 재개되는 제주 들불 축제가 오는 14일부터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일대에서 사흘간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우리 희망을 피우다라는 주제로 오는 15일 오름 블로키 없이 오름 향연 미디어 아트쇼로 진행합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양방원을 포함한 아티스트들의 공연과 희망 기원제, 읍면동 대항 넉둥배기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경제 위기에 대응해 마련되는 4월 조기 추경 예산 편성안이 이번 주에 공개됩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소비 진작과 일자리 확대에 중점을 두고 탐나는 할인율과 한도를 늘리고 단기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탐나는 할인율과 한도, 단기형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영등 송별제가 오는 13일 제주시 사라봉 칠머리당에서 열립니다. 영등굿 송별제는 초감제를 시작으로 어업인들의 안전을 비는 요양맞이와 풍어를 기원하는 시드림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은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는 음력 2월 1일부터 보름 동안 펼쳐집니다. 제주의 봄을 금빛 선율로 열어줄 2025 제주국제관악제 봄시즌 공연이 오는 15일 개막합니다. 이번 공연은 봄을 여는 팡파르를 주제로 라이징 스타와 앙상블 콘서트, 제주국제관악 작곡 콩쿠르 결선 등이 펼쳐집니다. 개막 공연은 오는 15일 저녁 7시 반 제주 문회관에서 미팔군 군악대 목관 오중주와 미국 여성 금관 오중주단 세라프 브라스가 장식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사례금을 준다며 고객 명의를 빌려 사기를 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적만 채우고 바로 해지한다고 설득한 뒤 소액 결제는 물론 통신 요금까지 연체, 고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김모 씨는 최근 휴대전화 연체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휴대전화 번호로 400만 원이 연체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휴대전화 요금은 물론 음식 배달과 게임 아이템 결제까지 이뤄졌습니다. 친한 동생인 휴대폰 대리점 직원의 부탁을 들어준 게 화근이었습니다. 신분증을 주면 신규 개통 후 사례금을 주고 가입 기간이 지나면 해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은 겁니다. 핸드폰 개통을 해주면 자기도 실적이 올라가고 자기 그 프로테이션에서 우리한테 사례금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서로 윈윈하는 거 아니냐. 그래 알았다 해가지고 저희가 개통을 해주게 된 겁니다. 피해자는 한두 명이 아니었고 대리점까지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직원 2명이 이런 방식 등으로 사고를 쳐 대리점이 변상한 금액만 1년 동안 고객 15명에 4천만 원이 넘습니다. 해당 대리점 관계자는 고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책임을 지고 있고 사고를 친 직원들은 모두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도 해당 사건으로 최근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는 상황. 경찰과 통신사 측은 명의를 빌려주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정상적인 방식을 통해 개통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경상북도가 지난해에 이어 저출생과의 전쟁 시즌2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난 성과로 자신감을 얻은 경상북도는 추진 과제를 대폭 늘리고 인식 개선에 나서 아이 천국을 만들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365일 자정까지 영유아 초등생을 돌보는 온종일 돌봄 모델 K보듬.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단기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일자리 편의점.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체 인력 지원과 결혼 정년기 남녀를 위한 만남 주선까지
모두 지난해 경상북도가 지자체 최초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추진한 100대 과제 가운데 대표 정책들로 엔데믹 이후 혼인 증가세 등과 맞물리면서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경북은 지난해 0.9명으로 세종,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합계 출산율에 이어 출생아 수가 지난해 9년 만에 반등했고 혼인 건수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저출생과의 전쟁 시즌2에 접어든 올해 경상북도는 150대 실행과제로 늘리고 지난해 1.8배인 예산 3,600억 원을 투입합니다. 20대 예비부부에게 혼수 비용이 지원되고 손자녀 돌봄 수당과 다자녀 가정을 위한 큰집 마련 이사 지원, 남성 난임 시술비 등이 올해 핵심 시책으로 추진됩니다. 정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저출생 정책평가 센터가 가동되고 도민 모니터링단, 민간 학위 참여하는 전문가 네트워크가 운영됩니다. 나아가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보고 결혼과 출산, 육아, 장려 문화를 위한 분위기 전환에 나섭니다. 시군별 1개소 이상 공공 예식장을 마련해 작은 결혼식 비용을 지원하고 비혼 가정 정책 마련, 입양 축하금 상향 등 정책 지원도 따라갑니다. 결국은 문화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비혼, 출산 이런 거에 대해서 외국하고 다른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운동을 좀 전개해야 되겠다. 저출생 극복을 주춧돌 삼아 지방 소멸을 늦추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경상북도의 실험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광주시가 서둘러 진행하려고 했던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계획서 제출을 일단 미루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으로 발표할 무안국제공항 재개장 계획을 살펴본 후 추진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인데 실제 취향 확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하는데요. 주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공항의 임시 국제선 취항 준비가 짧으면 2달 안에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짧으면 2달 안에 세팅이 된다 그럽니다. 과거에 국제선을 운영했던 광주공항인지라.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일원화하는 큰 원칙에는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관광업계와 경제계에는 다만 얼마간이라도 숨통이 트이도록 광주공항의 하늘길이 조속히 넓어져야 한다는 게 광주시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국토교통부에 광주공항 국제선 취항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국토부가 이달 중으로 무안공항 재개항 계획을 공식 발표하기로 하면서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운항 예상 시기와 무안공항 재개항 시기가 겹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국토부가 광주공항 국제선 취항 문제를 다소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요가 충분히 있다는 거는 이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무안국제공항이 자기네가 3월에 발표하는 거에 들어있으니 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광주시는 결국 취항계획서 제출 여부와 시기를 국토부 발표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정식 절차만 다소 늦출 뿐 계획서 제출 유보가 광주공항 국제선 취항 포기는 아니라고 광주시는 강조했습니다. 17년 만에 시도되는 광주공항 국제선 취항. 광주시의 의지와 달리 실제 취항까지는 산 넘어 산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네, 오늘도 초봄처럼 포근하지만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해상에도 먹구름이 잔뜩 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공기가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14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저기압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산간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내일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산간 지역은 밤부터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현재 기온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부 지역 8도, 서부 지역 7도, 남부 지역은 9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동부 지역은 4도로 비교적 쌀쌀합니다. 한라산 성판악은 2도까지 내려갔습니다. 한낮에는 해안 지역은 대부분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라산 성판악은 9도 예상됩니다. 섬 지역도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오늘 바다의 물결이 잔잔해서 항해하거나 조업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남해 서부 먼바다는 오늘 밤부터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밤부터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최고 3.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남쪽 바깥 먼바다는 오늘 밤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온화하지만 비 소식이 잦은데요. 수요일 늦은 오후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고 주말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기후 변화 등에 따른 갈치 조업 부진으로 제주 지역 수협 위판량과 위판 금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갈치 생산량이 가장 많은 서귀포 수협의 지난해 위판량은 6,900여 톤으로 전년보다 16.4% 줄었고 위판액도 863억 4천여만 원으로 11.8% 감소했습니다. 갈치 생산량이 두 번째로 많은 성산포 수협도 지난해 위판액과 위판액이 전년보다 각각 29.2%와 27% 줄었습니다. 제주시 수협과 한림 수협, 모슬포 수협의 갈치 위판량도 각각 42%와 28%, 10.6% 감소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자신의 제주 4.3 배지를 공산당 배지라며 일부 사이트 중심으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감을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제주 4.3 피해 가족들이 가슴에 달아준 배지라며 피해 가족들의 피 맺힌 한을 국가가 꼭 풀어내야 하고 진상을 규명해 국가 공권력에 의한 국민 피해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 속에 있습니다. 원정 난임 치료를 위한 교통비 지원이 추진됩니다. 김한규 국회의원은 제주를 비롯한 도서와 벽지 지역 거주자의 난임 치료 시술을 위한 교통비 지원을 담은 모자 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제주 지역 난임 부부 시술이 최근 3년간 4천여 건이며 이 가운데 70%가 도외로 원정 진료를 받으면서 항공료 등 교통비 부담이 타 지역 거주자에 비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장애인의 자립기반 육성을 위해 51개 사업에 4억 4,200여만 원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통합복지기금 장애인 복지 개정에서 출자해 장애인 복지 증진 지원 분야 46개 사업에 3억 8,500만 원과 고령 장애인 지원 분야 5개 사업에 5,700여만 원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 비장애 통합 예술 교육과 발달 장애인 전문 연주자 육성을 위한 직업 훈련, 청년 발달 장애인의 굿즈 디자인 양성 사업 등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까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지원금 외에도 도비를 통해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 부담금의 최고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내 어린이집 안전보험 가입비가 전액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도내 390여 곳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의 안전사고와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안전공제외 단체 보험 가입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인 배상은 1인당 5억 원, 사고당 30억 원 한도로 보장되며 놀이시설과 가스 사고의 경우 대인과 대물 배상 책임은 모두 8천만 원 한도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7년부터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공무직 43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채용직은 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과 도로관리 현장 업무 등이며 채용 인원은 작년보다 17명 늘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 접수 센터에서 응시할 수 있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오는 6월 1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한편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도 공무직 48명과 31명을 각각 채용할 계획입니다. 수출용 감귤의 포장 상자 비용이 지원됩니다. 제주시는 물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1억 원을 투입해 수출용 포장 상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상자당 최대 1,000원씩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출자금 1억 원 이상, 러시아와 캐나다 등 해외 시장과 감귤 수출을 위한 농가별 계약이 체결된 생산자 단체로 전년도 수출 실적 등에 따라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